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최적의 조언은 최대한 반성하시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도 강력하게 들어올 텐데 어느 정도 금원도 마련해 주시길 바라요. 이거는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성한다고 해서 받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소요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치상,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남으면 본인 인생에 있어서 불이익만 남지 도대체 무엇을 왜 이런 큰 중범죄를 저지르게 된 건지 정말 궁금해요. 내가 지지한 대통령이 구속된다는 게 내 인생을 걸 만큼 심각한 일일까요? 정말 그래서 했던 걸까요? 지금 구속되어 있는 분들이 구치소에서 지내는 동안 꼭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살면서 진짜 여러 뉴스를 많이 봤고 충격적인 계엄도 선포도 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계엄 선포보다 이번에 법원을 습격했다는 뉴스가 솔직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습격을 하는 거는 진짜 법치주의나 민주주의가 정립되지 않은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거거든요. 정말 솔직히 일반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서 저는 솔직히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현재 56명이 구속되고 2명은 또 기각됐다고 하네요. 판사가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로 법원 담을 넘어서 법원 진입을 막는 경찰을 경찰 방패로 폭행하고 법원 외벽과 유리창이며 문이며 다 깨부수고 소화기 던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속된 대통령이 풀려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게임하신 분들은 알 텐데 진짜 GTA 게임에서도요 이렇게 법원을 습격하진 않습니다. 경찰을 때리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에 받는 영장실질심사가요 일종의 당의 재판입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죠. 이 재판의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서 법원을 공격하는 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완전 부정하고 법률을 인정하지 않고 판사라는 직이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있는 어떤 판결을 따라서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모든 체계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난동을 부린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저희 로맨지가 간단 명료하고 엄격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법원 폭동 사태를 벌인 극렬 지지자 가운데 56명이 구속됐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한번 볼까요? JTBC나 어떤 언론사들의 찍은 영상이나 사진, 마스크 쓴 사람들 신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압도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제목부터 보면은요 소유죄라는 걸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소유죄라는 걸 또 내란죄처럼 많이 안 들어보셨을 텐데 또 변호사도 공부할 때 잘 안 나옵니다. 이거 시험에. 이 소유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단체로 모여서 때려 부시고 협박하고 겁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엄청 무섭죠? 당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형사처벌 규정도 되게 세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가 되는 형량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만 실제로 소유죄가 적용될지는 경찰이 어떤 죄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한번 봐야 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처벌 규정이 높아서 무서운 죄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제목이냐면 형법을 보면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처벌의 상한선만 있지 하한선은 없죠. 소유죄는 1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이 붙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이 제목이 적용되면 최소 징역 1년 이상은 무조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양형 기준도 없고 판례도 많지 않기 때문에 소유죄가 적용돼서 정확히 징역 몇 년이 내려질지는 판결이 나와야 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유죄라는 거는 폭동, 가중의 위력으로 폭동을 해야지 성립하는 범죄인데 필요적 공범이라고 그래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사전 모의가 있어야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전 모의에 대한 입증 책임 문제 때문에 소유죄가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반면에 그 목사님도 있잖아요. 유명한 목사님 또는 그리고 유명한 그 구구 유튜브 유튜브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서 훈방 조치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 사전 모의에 관한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죄가 무조건 안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꼭 소유죄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태에 적용될 수 있는 제목이 정말 다양합니다. 이건 뭐 형법에 있는 제목을 다 넣을 수도 있어요. 단체로 법원에 들어가서 법원 기물을 막 부시고 박살냈습니다.
뭐겠어요?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먼저 적용될 수 있고요. 이거 또한 엄청 죄가 무겁습니다. 이거 양형 기준에 따라 보면 징역 5년, 7년 이런 식으로 아주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공무집행 방해한 게 아니고요. 특수, 무기를 들고 다 때려 부셨기 때문에 엄청 높습니다. 또한 판결을 할 때 재판부도 이게 존중해야 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해서 징역형이 잘 나옵니다. 구속 가능성이 높고 죄목도 세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다는 건 저 구속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뉴스를 보니까 실제 경찰관들 막 피 흘리는 거 보셨죠?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라고 해서 또 그 위에 상해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 셉니다, 이거는. 네. 모의를 한 건 아니었어도 범죄 여러 사람이 모였잖아요. 제목에 특수가 붙게 되는데 처벌이 아주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그걸 제지하는 경찰이나 다른 공무원을 때렸다면 특수폭행 또는 공무집행 방해 치상, 무단으로 법원에 들어갔으니 공동주거 침입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속되신 분, 그리고 구속은 아직 피했지만 곧 입건이 되실 분들은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최적의 조언은 최대한 반성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는 진짜 다짐을 보이시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도 강력하게 들어올 텐데 어느 정도 금원도 마련해 주시길 바라요. 이거는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성한다고 해서 봐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말했죠. 언론에 나왔는데 매우 중하게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했으니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 국회의원분께서 경찰서장한테 훈방해달라고 전화를 했다거나 모 극우 변호사님께서 자기가 무료 변론해주겠다라고 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통탄합니다. 이게 국회의원분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가장 법을 입법하고 법을 대변하는 두 분께서 이와 같이 법치주의를 완전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무료 변론하겠다는 건 결국에는 또 이런 극우 쪽 언론이나 극우 쪽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지지 세력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려는 거로밖에 안 보여요.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이것을 무료 변론해준다? 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을 습격한 현행범들의 나이가 대부분 20대, 30대이고 심지어는 미성년자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영상에서 언급한 소요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치상 이런 걸로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남으면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로든 범죄 경력 조회가 필요할 때 거기에 다 확인될 텐데 그리고 본인 인생에 있어서 불이익만 남지 절대 본인에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을 왜 이런 큰 중범죄를 저지르게 된 건지 정말 궁금해요. 내가 지지한 대통령이 구속된다는 게 내 인생을 걸 만큼 심각한 일일까요? 정말 그래서 했던 걸까요? 지금 구속되어 있는 분들이 구치소에서 지내는 동안 꼭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 정말 궁금해요. 자기가 사기 사건을 고소했고 그 피의자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구속이 됐는데 구속된 가족들이 이 결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에 쳐들어가서 그 판사를 때리고 그리고 판사실 쳐들어갑니다. 그럼 피해자로서 얼마 이것이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경찰, 검찰, 사법권은 모두 다 없어지는 행위입니다. 결국에는 정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진짜 법원을 쳐들어가는 행위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될 때 판사가 법정 들어오면 다들 일어섭니다. 이건 재판부에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법부에 대한 그리고 판사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권리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요. 저희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맨지의 신학범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였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